자, 오늘은 배드 앤 크레이지 1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헬멧 쓴 남자 K는 누구일까? 경찰인 류수현, 이동욱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 부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술을 마시고 뭐 정신 조금 혼미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행동해야 함을 주먹으로 알려주는 헬멧남이 있습니다. K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본 정보로는. 이걸로 봤을 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중인격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출로는 물론 두 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첫 장면에서도 싸울 때 굉장히 강한 상대로 나와요. 요게 마치 이 류수열의 내면에 있는 강함은 사실 정의로움임을 드러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류수열은 출세를 원해요. 근데 정작 내면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정의로운 자아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유를 좀 이제 이야기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장면 중에 차가 박살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차, 아우디야. 심지어 되게 비싼 차인데 그거를 이제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차를 자기가 박살을 내고 있어요. 막 발로 차고 막 꽝꽝 누르고 뭐 이러고 있어요. 두 번째로 K가 나타났던 것도 이 마약반 이 김계식을 어거지로 어떻게든 잡아 넣어가지고 범인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사우나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혼미했을 때 갑자기 헬멧 쓴 그 친구가 또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막 때리고 물에 빠뜨렸는데, 이때도 CCTV 상에 그렇게 헬멧을 쓰고 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곳은 이 오경택에게 사과하라면서 이 오경택네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수열은 이미 도의원네 집에서 술을 마셨고 도착한 곳이 그 경태네 집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도인범 이 경찰, 나쁜 경찰이 있어요. 그 폭발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에 오경택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오경택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폭발을 해요. 불이 붙었는데 오경택한테 사과하면서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불길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셋 다 뛰어내립니다. 셋 다 뛰어내리는데 그때 떨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이 수열과 오경태는 둘이서 같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 K는 두 발로 딱 착지를 합니다. 이 어떤 이 모든 공통점을 봤을 때 수열이 이 나쁜 행동, 이 부정부패를 딱 저질러고 이걸로 이제 술을 마신다거나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K가 나타난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아직까지 그 K를 보지 못했다라는 점, 물론 1화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 K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수열 자신 안에 있는 정의의 다른 인격이지 않나. 그리고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요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K는 본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이죠. 사건. 이 31살 정윤아를 찾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는 전단지를 이제 붙이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 보면 이 오경태 경찰분이 강력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찾고 있다고 찾아줘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도연범 형사가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그렇게 뭐 지나가려고 하니까 경태가 직접 찾아주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정윤아의 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누가 봐도 택배랑 집 문 앞에 모든 게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왜 안 왔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고 경태가 들어가게 됐고, 화장실에서 누가 봐도 이 피가 묻은 머리카락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딱 마침 그 실종 사건을 맡았던 도인범 형사가 오더니 이 경태를 패요. 엄청나게 패요. 그리고 그 사건을 선거 끝날 때까지만 수열에게 잘 덮어달라고 도의원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이거 대응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 사건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형사도 그 증거를 발견했는데 기쁨이 아니라 그 같은 경찰을 때린다라는 게. 근데 이게 이 드라마에는 워낙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나와요. 워낙 진짜 더럽고 더러운 게 그 모두로 나와가지고, 그 형사들의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쨌든 정윤아의 딸이 마지막으로 이 정윤아랑 실종자랑 이야기했던 것이 생일 선물을 미리 사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이 도의원 집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인형에는 녹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흘 전으로 이제 딱 올라가게 되고, 이 정윤아를 죽인 것은
바로 도의원 짓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을 때부터가 뭔가 좀 구렸어요. 어쨌든 죽인 이유는 핸드폰을 자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왜 자기 앞에서 하냐? 너가 나의 사진을 찍을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데 사진 찍으면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되고 막, 야 어쨌든 이 헛소리로 늘려 놓습니다.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사건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게 1화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화를 보고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굉장히 드라마 자체가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소녀의 말에 정의롭게 나선 경찰은 이 오경태 경찰밖에 없었거든요. 파출소 웨인덧. 근데 그 경태는 되려 무시를 당하고 뭔가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고 걔를, 그리고 오히려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여기서 이 배드앤크레이지에서 지금 제가 굉장히 계속 귀에 거슬리는 대사가, 너만 생각하라는 대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남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봤냐면, 누구보다 남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 이 경찰이라는 일인데, 남을 생각할수록 바닥을 찍게 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니까 요런 것들이 정말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사건을 덮으려는 힘 있는 세력대, 사건을 밝히려는, 정의를 밝히려는 전혀 힘없는 세력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으로 이 에피소드가 쭉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에피소드가 몇 개가 나눠져 있을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무조건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